자, 그렇게 서인과 남인의 정권 교체와 함께 예속 논쟁이 마무리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1674년 8월 18일. 궁궐에는요, 슬픔을 참지 못한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조정을 휩쓴 거대한 논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현종이 결국 사망한 겁니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서인이 정계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남편 현종까지 죽자 명성황후는 직감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남인으로 인해 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 이 위기가 닥쳐올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현종이 사망한 지 5일 후 이 복잡한 정국 속에서 아들 숙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비 자리에 오른 명성황후. 자, 얼마 후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명성황후의 일이 문정왕후 윤씨와 꼭 같습니다. 자, 문정왕후는요, 어린 아들 명종 대신 수렴청정을 하면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른 여인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해 무려 20년간 국정을 쥐락펴락한 바로 여인 천하의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비가 된 명성황후 역시 어린 숙종을 허수아비 취급할 수 없도록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자신이 수렴청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명성황후는 수렴청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네, 서인 산당 측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에 남아있던 서인 산당은 같은 서인이지만 대립하던 한당 가문의 명성황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황후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같은 편 서인의 일부를 날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조용히 이 내명부 일만 보는 건 이 명성황후의 선택지엔 없죠. 없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이 문정왕후와 같다는 대비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 바로 이 인물들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인조의 손자이자 이 효종의 조카, 그리고 이 숙종에게는 오촌 당숙이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앞글자를 딴 이른바 삼복 형제라 불리는 왕족이었습니다. 자식처럼 대해주는 이 효종 덕분에 이 삼복 형제는요, 어려서부터 궁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자연스럽게 세자 시절부터 당숙들과 어울린 숙종은요, 즉위 후에도 이 삼복 형제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삼복 형제와 이 아들이 어울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누군가가 세자 옆에만 오기만 하면 가시 눈을 뜨고 얘는 어떤 애인가, 얘는 어떤 애인가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식 입장에서 엄마가 너무 친구들하고 노는 거 가지고도 싫어. 누구랑 놀아 꼭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랑 놀아라 뭐 그런 거 할 때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창 형이랑 놀고 싶고 복선 형이랑 놀고 싶고 하는데 그냥 만만히 볼 애들이 아니야. 오호. 그러면 이 애들이 또 남인과도 또 어울리기까지 해요. 결정적이었죠. 이게 결정적이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네들 우리 애 망칠라.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위험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숙종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차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성황후 입장에서 이 삼복 형제를 바라보는 명성황후의 눈초리는요, 매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즉위 약 7개월 말인 1675년 3월 12일 어린 숙종이
화들짝 놀랄 만한 상소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복평군 이연의 형제가 홍수로 하여금 자식이 있는 사람이 되게까지 하였다. 복평군 이연의 형제는 바로 복평군과 복창군을 말합니다. 아까 삼복 형제 중에 두 사람. 이 홍수가 뭐냐? 홍수는요, 붉을홍 소매수, 궁녀예요, 궁녀. 그러니까 이 복평군 이연의 형제가 궁녀와 잠자리를 가졌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했다. 아이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궁녀. 궁녀는 누구의 여자예요? 왕의 여자. 이거는 이건 반항이죠. 이거 유배인데. 엄마가 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요, 종친과 궁녀들의 파격적인 스캔들을 터뜨린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김 아버지. 아버지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걸 고발한 배후의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명성황후. 아, 명성황후? 명성황후. 맞습니다. 삼복 형제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명성황후가 아버지 김우명을 움직여서 바로 이 복창군과 복평군의 간통 사건을 탁 터뜨린 겁니다. 자, 이 사안이 심각한 만큼 김우명의 상소가 올라온 당일 숙종은 고발과 관련된 복창군과 복평군 그리고 궁녀 둘을 체포해 신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불과 다음 날 숙종은 남의 말을 믿고 꼴육의 지친이 헤아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하였다. 모두 곧 놓아주도록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신문 과정에서 복창군과 복평군 궁녀들이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누구예요? 근데 명성황후 엄마가 얘기한 건데. 그렇죠. 할아버지가 얘기한 건데 남의 말이라. 그렇죠. 근데 엄마랑 할아버지가 했는데 이걸 너무 부정해버리면 엄마랑 할아버지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숙종이 외할아버지 김우명보다 복창군과 복평군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게다가 김우명은요, 무고죄, 즉 허위 고발로 의금부에 대기하는 처지까지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센캐. 근데 그의 아들 숙종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피를 또 물려받았으니까. 아, 그럼요. 일단 숙종은 지금 뭔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4살이면 반항기예요. 맞아요. 엄마가 얘가 나를 막 휘두르려고 그래.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서도 엄마가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걸 가지고 대든단 말이죠. 그렇죠. 저 중학교 자, 어. 저 6학년 때까지 학교 가기 전에 잘 다녀와 이랬는데 중2 되자마자 잘 다녀와 했는데 잠깐만요. 그래. 알아 다녀올게요. 이러고 학교 나갔어요. 알아서 다니고. 불효자식이네요. 아니 이게 아니고 그만큼 스스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도 지금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죠. 지금 네, 잘하잖아. 스스로 하겠다는 거지. 자, 궁금합니다. 네. 이대로라면 숙종의 외할아버지 김우명이 무고죄를 받을 건 지금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오려는 그 순간 조정에서 절대 들릴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바로 명성황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돌보는 공간 정청입니다. 정청은요, 내명부 여인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말도 없이 갑자기 정청에 등장한 것도 모자라 정청 문 뒤에 앉아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점점 수렴청정을 하지 않는 대비가 이렇게 나서서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명성황후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한 데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급했던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명성황후는 깜짝 등장과 통곡이라는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정치에 개입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처에 나타난 이유를 밝힙니다. 주상께서 충궁에 있었을 때에는 학문에 부지런하였을 뿐이고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니 어찌 내가 내 일을 아시겠는가? 즉 내명부의 일을 숙종이 알 리가 없으니 내명부의 수장인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겠다는 거였습니다. 궁녀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세한 증언은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입에 담기 더럽다. 1년 전인 1674년 2월 23일 명성왕후의 시어머니인 인선왕후의 장례를 치르던 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날 인선왕후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종친인 이 사람이 입궁을 합니다. 삼복 형제 중 첫째 복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석한 복창군 옆에는요, 인선왕후를 모시던 궁녀 김상업이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복창군의 고개가 조금씩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의 옆에 선 궁녀 김상업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궁녀 김상업이 깜짝 놀라 복창군을 쳐다보죠. 복창군의 손이 슬그머니 다가와 궁녀 김상업의 손을 꼭 잡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지금 엄숙해야 될 이 왕대비의 장례식에서 왕의 여자인 궁녀에게 지금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 이후 궁녀와 복창군이 결국 잠자리까지 가진 겁니다. 와. 자, 그런데 인선왕후의 상종 벌어진 충격적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궁녀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 이 사람입니다. 복평군. 복평군. 바로 삼복 형제 중 막내 복평군이었습니다. 복평군은요, 명성왕후를 보러 입궐하면 늘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복평군이 기다리는 건요, 차가 아니었어요. 아, 차를 가져오는 그렇죠. 와. 복평군은요, 그 차시중을 듣는 궁녀 귀레의 손을 잡고 휘롱하면서 끊임없이 치근덕거렸고 결국 두 사람 역시 동침합니다. 충격적인 이 내명부의 일을 매우 자세히 적나라하게 밝히는 이 명성황후의 고발에 옆에 서 있던 신하들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인가 보다. 사실이네요. 그리고 명성황후는 그런 신하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친히 들으신 일이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남편인 현종도 살아생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오. 명성황후는요, 현종이 훗날 이 복창군 형제에게 화가 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 궁녀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사건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남편 현종의 선의, 그 좋은 마음이 아버지 김무명의 무고죄로 연결되었으니 정말 내가 죽어서 차라리 이 사실을 모르고 싶다. 신하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내명부에서의 그 기행을 지금 명성황후가 낱낱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내간의 일을 신들은 더욱 모르는 바이나 이제는 이게 죄상이 드러났으니 법에 따라 처치해야 할 따름입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대비가 엉엉 울면서 선왕인 현종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히 그 누가 그 말이 진실입니까? 라고 되묻거나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창군과 북평군 궁녀들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했을 것 같아. 이건 더 이런 얘기 듣고도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모두 유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숙종은 외할아버지 김우명에게 더 이상 의금부에서 대기하지 말라는 명을 전합니다. 결국 풀어준 거네. 숙종이 어머니 명성황후의 말을 듣고 입장을 바꾼. 번복한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응. 어떻게든 술을 생각하는.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걸 얘기한 거는 자기가 이 말을 너가 못 믿을지라도 나는 하면서 할 말을 좀 해야겠다. 진실은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이 판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센 엄마예요. 극성 엄마. 아이, 센 엄마예요. 진짜. 네, 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울고 하면서 막 있는 일을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사실 아직도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명성황후의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은요, 아들 숙종과 신하들에게 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네. 이번 네. 사건으로.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구해냈다는 그 안도도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명성황후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것은 국조 300년 이래로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청에 나타나서 이 국정에 개입한 명성황후의 행동은 이거는 조선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막 나가는 행동입니다. 라면서 남인의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요. 부모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간하여 중지시키지 못하여 마침내 옳지 못한 대로 돌아가게 되면 역시 아들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남인들이 왜 엄마 못 말렸냐면서 지금 숙종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머니 명성어머니 정청 등장은 자신의 뜻도 꺾는 행동이었는데 욕은 지금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엄마 어떻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자, 이 숙종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자, 그렇게 명성황후를 향한 남인들의 총 공세가 3개월째 계속되던 어느 날 명성황후의 울음소리가 또 궁궐 담장을 넘는 일이 또 생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김우명이 근심과 분노로 인하여 졸하였다. 아이고. 무고죄로 몰렸던 명성황후의 아버지 김우명은 처벌은 면했지만 솔직히 명예와 치명을 잃었어요. 맞아요. 그런 탄탄한 집안에서 의금봉 한번 갔다 오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주변에 막 뭐 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 손자한테. 음. 그 뒤로 이 걱정과 분노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술독에 빠져 살던 김우명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이게 분노 화가 안 풀렸나 봐요. 그 피해 또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와, 그 손자가 나를 이러면서 화병이. 그렇죠. 그리고 3일 후 명성황후는 이런 언문을 내립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오직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서 죽기로 정하였다.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가 자살 소동을 벌인 거예요. 이럴 뿐이 아닌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 말 안 들어? 야, 이 엄마 죽을게.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아니 진짜로. 아니, 현실에서도 엄마가
진짜 자식이 말을 안 듣면 맞아. 네가 나가든 호적을 파든 아니면 내가 네 앞에서 죽는다 그래요. 뭐 너 죽고 나 현실에서도. 죽자. 엄마 그런 그게 일이 아니고 있어요. 그 뜻이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달라고. 여기서 남인이 자꾸 상처를 네가 지금 올리잖아. 나쁜 길로 가고 있잖아. 남인한테 뭐라 그래. 남인이 계속 방해를 하잖아. 내 말 안 듣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저요? 네. 저는 환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궁안의 분위기가 이랬을 거예요. 옆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언문을 내리고 3개월 뒤 명성황후의 복장이 터질 만한 일이 생깁니다. 아들 숙종이 이 복창군과 복평군에게 관직을 돌려주고 조정에 복귀시켜버린 거예요. 미쳐. 아니 내가 왜 미쳐. 그러는 거예요? 네, 숙종은 어머니가 정청에서 통곡한 뒤 복창군 형제를 유배 보내지만 여전히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웬만해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들 네, 확실하다. 맞습니다.